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뇌 건강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 온 김도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밤에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구나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으셨나요? 아니면 무겁고 흐릿하셨나요? 혹시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한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뇌 속에 쓰레기를 쌓이게 만들고 서서히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치매는 평생 쌓여온 뇌 속 찌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잠드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혹시 내가 잘못 자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 뇌가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긴장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 편에 선 연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는 자세와 수면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의 청소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치매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거창한 장비나 비싼 약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 침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조정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데 청소 잠자리 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거나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찾으러 집 안을 헤매거나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깜빡했다고 웃어넘기지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 마음 한쪽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치매로 가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자 속으로 삼키고 계신 감정입니다. 가족들에게 걱정 끼칠까봐 혹은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뇌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처럼 하루 종일 쓰고 나면 쓰레기가 생깁니다.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으면 뇌 곳곳에 뭉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끊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조금씩 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찌꺼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우리 뇌에는 자체 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쓰레기들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럼 매일 조금씩 쌓이는 쓰레기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누적되면서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에 김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고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명암을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에서도 그 정도는 다 그렇다고 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셨답니다. 몇 번을 눌러도 틀리고 결국 아내분께 전화해서 겨우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구나. 뭔가 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답니다.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으셨고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 진단은 아니었지만 뇌의 청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분은 평생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게 습관이었고 코를 심하게 고시면서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또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어 새벽에 침대로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부터라도 수면 자세와 저녁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자세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셨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일단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맑고 낮 동안 졸음이 덜 오고 무엇보다 비밀번호 같은 숫자를 헷갈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특히 자는 동안 스스로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을 잘 지켜주고 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려워서 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해 내 뇌를 돌보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지금 불안하셨다면 끝까지 들으시고 안도와 희망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치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뇌 속에 쌓이는 쓰레기, 그 중에서도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는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마치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엔진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뇌도 하루 종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곳곳에 뭉쳐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면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 전달이 막히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찌꺼기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씻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 속의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내고 그걸 혈관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입니다. 잠을 자면 뇌세포들이 약간 크기가 줄어들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더 빠르게 흐를 수 있게 되고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새벽에 도로가 비어 있을 때 청소차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청소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수면의 깊이가 얕거나 자주 깨거나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청소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세로 자느냐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똑바로 누워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 즉 정면 자세로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훨씬 원활하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자면 목과 머리의 각도 때문에 뇌척수액이 흐르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특히 코를 고는 분들은 기도가 막히면서 산소 공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밤새 스트레스를 받고 청소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애님이라는 60대 후반 어르신이셨는데
그분은 평생 천장을 보고 자는 게 가장 편하다고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르게 누워 자라고 하셨고 본인도 그게 척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밤새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분 말씀으로는 옆방에서도 들릴 정도였고 중간에 숨이 멎는 것 같은 순간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본인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흐릿했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음이 와서 오후만 되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요즘 들어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헷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고 수면 검사를 해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심했고 깊은 수면 단계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일단 자세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면으로 자는 습관을 버리고 옆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하셨습니다. 60년 넘게 한 자세로 자다가 갑자기 바꾸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자다가 자꾸 뒤척이면서 깼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고 격려했고 베개를 조금 낮추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등 몸을 지지해주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자 그분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줄었고 밤에 자다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낮에 졸음이 거의 사라졌고 물건을 잊어버리는 일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 머릿속에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의 청소 능력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면으로 자면서 코를 골고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면 지금 당장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자세, 특히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누운 자세가 뇌척수액 순환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면이나 엎드려 자는 습관을 줄이고 옆으로 눕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가 왜 뇌 건강에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똑바로 서 있을 때 척추가 완만한 S곡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누우면 이 곡선이 평평해지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목 부분은 머리에 무게를 받치면서도 뇌로 가는 혈관과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이 흐름이 막힙니다. 반면 옆으로 자면 머리와 목, 척추가 비교적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이 꺾이지 않고 기도도 넓게 열려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뇌척수액도 막힘없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옆으로 자는 자세일 때 뇌의 청소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똑같은 옆으로 자기라도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약한 분은 한쪽으로만 계속 누우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좌우를 번갈아 가며 자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약한 분은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지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왼쪽으로 눕는 게 위산 역류를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정면으로 자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만 자겠다고 억지로 버티면 오히려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잠들 때만이라도 옆으로 누워보고 자다가 자세가 바뀌면 그냥 두는 식으로 천천히 몸을 길들여 가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이정훈님, 아내분은 한미선님이셨는데 두 분 다 수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고 그 탓에 오른쪽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팠습니다. 아내분은 정면으로만 자는 습관이었는데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서 목이 바싹 마르고 아침마다 두통을 느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낮에 졸음이 심했고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각자 몸 상태에 맞는 수면 자세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분께는 좌우를 번갈아가며 자는 연습을 권했고 아내분께는 정면 대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되 베개 높이를 조정해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두 분 모두 저녁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랬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거실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텔레비전은 9시에 끄기로 했습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타트 체리 주스 소량을 마시는 것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두 분 다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왼쪽으로 눕는 게 어색해서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아내분은 옆으로 자려니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베개와 쿠션으로 몸을 지지해주고 서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어깨 통증이 많이 줄었고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지 않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 모두 낮에 졸음이 확 줄었고 머리가 훨씬 맑아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는 게 편하고 저녁 루틴도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자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의 질은 자세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고 언제 조명을 낮추고 언제 전자기기를 끄는지 이 모든 것들이 뇌가 청소 모드로 들어가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소화 때문에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시간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저녁 루틴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과하게 먹지 말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끄고 거실이나 침실 조명을 절반 정도로 줄이세요.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또 타트 체리 주스, 견과류, 바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음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멜라토닌이나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니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베개와 이불을 미리 조정해 두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이 편안한 높이로 베개를 맞추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준비해 두면 자다가 불편해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서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좋은 정보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깨와 허리가 불편하고 자다가 자꾸 깨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년간 정리해온 뇌 청소 3단계 루틴이 있는데 이걸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세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자세로 있는지, 밤에 자다가 몇 번이나 뒤척이는지, 코를 고는지, 입을 벌리고 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으로 밤에 자는 모습을 녹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잠들 때만이라도 옆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밤새 옆으로만 자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일단 잠들 때 10분, 20분이라도 옆으로 누워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자다가 자세가 바뀌면 그냥 두고 다음날 다시 도전하는 식으로 천천히 몸을 길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지우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과식을 하거나 술이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단번에 다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줄여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녁 몇 시에 식사를 끝내고 몇 시에 조명을 낮추고 몇 시에 침실로 들어갈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루틴이 몸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 해내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한 분의 사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님이라는 60대 중반 분이셨는데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생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도 학교 일을 하시느라 잠이 부족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됐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름이 자꾸 기억나지 않고 약속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가족들이 권해서 제 클리닉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고 뇌의 활동 패턴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뇌 청소 3단계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자세 교정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은 왼쪽으로 눕는 연습을 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일주일 만에 포기하셨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바디필로우라는 긴 베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걸 안고 옆으로 누우면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지지해줘서 훨씬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루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끝내고 8시에는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9시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9시에 침실에 들어가면 할 게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침실에서 가벼운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또 알람을 맞춰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주 정도 지나자 그분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필로우를 안고 옆으로 눕는 게 익숙해지면서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었고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훨씬 가볍고 낮에도 정신이 맑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약속도 잘 챙기게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완벽한 자세를 하루아침에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대신 작게 쪼개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 그리고 도구나 환경을 활용해서 몸을 도와주는 것,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20일이든 30일이든 기간을 정해서 매일 밤 내가 옆으로 눕는데 성공했는지, 저녁에 전자기기를 일찍 껐는지 간단히 동그라미나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훨씬 커집니다. 또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자녀와 함께 저녁 루틴을 만들고 서로 격려하면 훨씬 쉽게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이 단지 치매를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가 가벼워지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한개월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상식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자든 잠만 자면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뇌의 청소 시간을 빼앗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뇌 속에 쌓이는 찌꺼기를 얼마나 잘 치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은 시간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6시간이라도 깊고 편안하게 잔다면 뇌는 충분히 청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을 높이는 데 수면 자세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정면으로 자는 게 척추에 좋다는 말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면으로 자면 기도가 좁아지고 코를 골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가 뇌척 수액 순환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면을 시간보다 질로 관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정면이나 엎드려 자기보다는 옆으로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베개 높이, 쿠션 배치, 침대 단단함 등 내 몸에 맞는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저녁 루틴을 통해 뇌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조명, 음식, 전자기기,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명함을 잊어버리던 김영수님, 천장을 보고 자다가 코를 골던 박순애님, 함께 저녁 루틴을 만들었던 이정훈님과 한미선님 부부 바디필로우로 적응해 간 최영우님,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세와 습관을 바꾸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물건을 덜 잊어버리고 낮 동안 덜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밤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 때만큼은 베개와 이불을 조정해서 편안한 옆으로 자기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베개 높이를 조금 낮추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 30분만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어떤지 잠깐 적어보는 습관입니다. 종이 한 장에 오늘 밤 옆으로 자는데 성공했는지, 아침에 머리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조금만 맑아진 느낌이 들더라도 그 작은 변화를 스스로 인정해주면 그게 곧 더 큰 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상대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건강 문제들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제는 두려움 대신 지혜와 실천으로 뇌를 돌보자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지 정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면 외의 뇌를 깨우는 낮 시간 생활 습관, 특히 운동과 식사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셨다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일은 그 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과 습관을 조금만 도와주는 일입니다. 오늘 밤 베개를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머리가 어떤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함께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